안녕하세요. 오늘 잘파심에서는 대단한 영업 고수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정원옥 대표님이신데 모티브 21 경영 컨설팅 그리고 세일즈 멘토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책도 여러 권을 쓰셨어요. 한 권 더 준비 중이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책은 확률 세일즈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표님께서 직접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휴먼 브랜드는 확률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확률 세일즈 마스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영업 쪽에 관계돼서 강연을 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영업의 철학은 양과 질이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저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을 그 안에서 양과 질이 비례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또 쓰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세일즈를 다 경험해 보신 많이 했죠. 분이 예, 있죠. 많이 했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 이유는 또 뭐며 네. 또 이렇게 어떤 게 더 좀 뭔가 더 잘했다 이런 어떤 예전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살 때부터 저는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살 때 영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집이 일단 가난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졸업이 제 학력이 또 끝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성공하겠다는 그런 꿈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집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직업적인 도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영업을 했던 이유는 영업이 잘 됐으면 하나를 계속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템을 계속 바꿨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바꿨던 거는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바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가 제가 34살 때가 되는 해인데 그때 이제 IT 통신 영업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루에 20군데를 방문 판매를 매일 했습니다. 신규 개척을. 그거를 1년 정도를 꾸준히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오르게 이제 영업의 실패를 이제 끝낼 수 있었던 그 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10년 정도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한 10년을 영업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 뒤에는 어느 정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루 다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 육탄전까지 좀 겪었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의 시행착오 덕분에 또 강해지신 걸 텐데 그럼 시행착오 하는 도중에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시고 자괴감 여러 가지 느끼셨을 텐데 많았죠. 근데 그걸 어쨌든 견뎌낸 동기 원동력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태를 10년을 영업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왜 영업을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버텼던 건 뭐냐면 그건 꿈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독수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포기를 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활고를 겪으시고 고생하시는 와중에서도 영업에 정말 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상과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시면서 계속 견뎌내고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하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개척을 많이 하셨다는데 여러 가지고
건강식품, 정수기, 뭐 휴대전화, 택배, 우유 배달, 뭐 이런 뭐 여튼 뭐 많은 걸 하시면서 개척했을 때 그 처음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경제 오르기 전까지 그때 가장 좀 뭔가 인상적인 기억들, 좋은 거든 뭐 나쁜 것이든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영업 중에 제일 힘든 게 개척이에요. 아, 예.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게 네.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개척을 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연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방문 판매, 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나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잠깐 그 확률 세일즈에 네, 대해서 확률 세일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첫 번째, 고객한테 가서 나의 회사 아이템 서비스를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첫 번째, 왜냐면 고객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 해서 그래요. 이걸 많이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하면은 영업이 안 되는 거죠. 양이 너무 적다.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속담은 잘못된 겁니다. 현장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현장에서 오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안 넘어가는 그 나무를 나는 계속 찍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넘어가고 내 손이 날아가요. 영업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0개의 나무를 동시에 한 번씩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반드시 흔들리는 나무가는 있거든요. 그 나무를 다시 찍으라는 게 제 확률 세일즈 마인드예요. 아, 너무 동의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항상 그렇게 했고. 네. 그게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이제 2009년도에 1년 동안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뭐 서점에 나가면 영업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국엔 그게 그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속에 와닿질 않았죠.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제가 몸소 하루에 20군데 계속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그때 그 확률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역시 뭐 어쨌든 뭐 계속 시도하고 부딪혀 봐야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기를 믿는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그 자신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나를 믿는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은다면 그건 자신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은 잘 지켜요. 남들과 약속을 잘 지켜요. 근데 남들과 약속을 100번 했고 100번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감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100번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킨 거기 때문에 자신을 믿게 돼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제가 얘기했던 하루 20군데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약속이었고 이거를 1년 동안 지키다 보니까 저는 저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10년 동안 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믿게 되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책에다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행동량을 이행했다. 네. 목표치 행동. 그렇죠. 오늘의 행동량을 채운 거죠. 그렇죠. 언제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뭐 계획만 세우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많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 뭔가 또 어떤 뭐 주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신의 심정일 때 어떻게 보통 하시고 컨트롤링 하시는지. 그 저는 그 방문 판매를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강남 쪽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강남엔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인포메이션은 이제 이렇게 괜찮은 네, 그 여직원이 앉아 있죠.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누구 만나러 왔냐고 네, 물어봐요. 예, 예.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네.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제프 베조스를 얘기하냐? 네. 제프 베조스가 그 잘 나가는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고 나는 인터넷으로 책을 팔 거야라는 자기의 그걸 목표를 꿈을 얘기했었을 때 자기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I trust you.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프 베조스는 잘 나가는 회사에서 있어도 뭐 먹고 산 지장이 없는데 네. 모험을 해야 된다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프 베조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창업을 한 것을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달에 여기 있는 거를 후회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80이 됐다라는 걸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창업을 안 한 거를 후회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가 제가 현장에서 많이 적용했던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이 문을 열고 네. 두렵지만 들어가는 거를 지금이 아니라 80이 됐었을 때 들어간 걸 후회할 것인가 들어가지 않은 걸 후회할 것인가 들어가지 않은 걸 후회할 것 같다 생각하면 저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뻔한 답이 네네네 답이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용기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게 흥미로운 건 마지막 패까지 봐야 된다. 네. 그게 어떤 뜻인지 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정도로 영업을 하고 예. 이제 더 이상 뭐 10년도 안 되면 이거 재능이 없는 거예요. 뭐 운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안 맞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예. 나는 이제 영업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나는 독수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다시 한번 도전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있을 수 있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10년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1년 동안 했던 게 진짜로 했던 거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끝까지 패를 봐야 된다. 그런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개척한다고 하면 되게 보통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어렵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아예 개척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네네, 말하는 할 수 사람이 있죠. 정말 많을 거예요. 많죠. 근데 이제 그건 또 되게 폐쇄적인 마인드고 개척만이 또 방법일 때도 많을 텐데 있죠. 예. 그 개척을 잘 하시는 분으로서 개척할 때 준비 사항이 있다 하시는데 네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외모가 네. 이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반듯해야 됩니다.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 인스타에서 뵀었는데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예, 저보다. 근데 흰머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뭐 염색하시면 바로 뭐 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랑 거의 지금 거의 똑같은 네, 뭐 그래서 저도 우선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척을 할 때는 사람이 초두 효과라 그러죠. 네. 처음 만났을 때 본 인상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외모가 좀 반듯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어쨌든 노력을 자신에게 해야 뭐 됩니다. 맞는 걸 노력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그런 옷과 그 외모를 일단 갖춰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톤, 말투가 이게 상당히 비즈니스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네네. 그래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말투 속에서. 나머지 3% 이제 인격이 되는 건데 이게 인격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97%는 보이는 것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회사 아이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그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영업을 하시면서 또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는 얘기도 들어서 네. 그게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이제 확률 영업의 네. 태풍을 만든 확률 세일즈가 이제 제 두 번째 책이 되는 건데 예. 이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하고 이게 제법 좀 많이 팔렸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대표님 통화 되시냐고. 아, 됩니다. 왜요? 했더니 예.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회사에서 제 책을 200권을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굉장히 수준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제 책을 200권 네, 주문했으니까. 근데 그쪽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강의를 의뢰할 것 요청했다. 같은데 연락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책을 200권 주문한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 담당하신 이사님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주식회사 이제 디오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 회사에 있는데 코스닥 부산에 있는 예. 부산이 본사입니다. 네. 예, 그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 제 책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어. 저를 이제 그 강사로 네. 초빙을 했고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네.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독대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때 이제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초면에 신뢰가 든 말씀일 수 있으나 나랑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저한테 이제 스카웃을 이제 제의를 했던 거죠. 그때가 강의 한 번 딱 했을 때. 네. 2시간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장님도 들으셨나 보죠? 들으셨죠. 근데 회장님은 이제 저를 듣기 제 책을 아주 꼼꼼하게 잘 이미 다 완전히 정독을 한 상태에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됐고 예.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2017년도에 제가 9월 1일 날 네. 거기 그 강의를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시는 하다 일이 있었으니까. 하는 일이 있었죠. 그걸 또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010월 10일 날 처음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죠. 이사 대우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이사 대우 교육 이사들. 이사 뭐 영업 이사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사는 맞는데요. 네. 그 교육 쪽이 아니라 실제 저는 필드에 나가서 관리를 할 수, 그러니까 영업 책임을 할 수 있는 영업 관리자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근데 대우도 괜찮으니까 가신 거 아니에요? 예, 뭐. 괜찮은. 예, 그렇죠. 억대 대우로 다니는. 네,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뭔가 증명을 하셨었나요? 그래서 2017년도 10월 10일 날 제가 이제 첫 출근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됐고 저는 이제 여기 저희 회사는 임플란트 회사이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역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 경기 지점을 이제 저한테 이제 그때는 수원입니다.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그래서 지역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쪽에 담당하는 수원 지점을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됐고 그 지점을 처음 맡아서 기존에 갔더니 직원이 4명이 있어요. TO가 8명인데 저 포함해서 3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해 12월 달에 신규 이제 신입 직원이 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이제 TO가 맞춰진 게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고, 근데 2018년도 1월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혼자서 개척 영업을 할 때 하루에 20군데를 제가 혼자 계속 방문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했어요. 팀원들도 똑같이 하게 만드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팀원들의 손을 붙잡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하는 걸 보여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이니까 오늘은 누굴 데리고 이 사람, 화요일은 이 사람, 수요일은 이 사람 고 돌아가면서 그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뭐 계속 습관을 시키신 거예요? 네네, 계속 한 먼저 거죠.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계속 한 거죠. 그렇게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됐었을 때 전국 꼴찌였던 지점이 이제 전국 탑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점은 이제 또
경기 본부로 바뀌고 예. 그렇게 하면서 격상되고. 네, 격상이 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수도권 총괄 상무를 해서 서울 수도권은 다 제가 다 관할하고 관리자로 있었죠. 예. 네. 그때 아주 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몇 년을 하신 거죠? 이렇게. 제가 4년 2개월 예. 있었습니다. 디오에서. 그러니까 4년 2개월 정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죠. 하셔서 네네네. 이제 그렇게 좀 돌아가는 시스템이 좀 마련된 거네요. 네, 전과 맞습니다. 달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어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전 또 제 비즈니스를 네. 또 하고 있고요.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영업 코칭, 그다음에 기업 특강, 예. 그다음 또 책도 쓰고 있고, 또 책, 새로운 또, 책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계속 뭔가 책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끊임없이 단련을 하고 끊임없이 칼도 사용해서 예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현장에서 멀어지면 꿈도 멀어지고 그렇죠. 자꾸 이 영업은 어쩔 수 없이 말로 백날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먼저 어떤 대장 리더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맞아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 더 이렇게 그냥 인생 제2의 직업으로 영업이 1순위다 이 뜻이 네. 예,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무슨 제가 이제 영업을 오래 해서 네, 예. 영업에 대해서 그런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 예, 그럴 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요즘에 정년이 짧잖아요. 예, 그래서 짧죠. 아마 60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더 짧아지고 있고. 예, 아마 이제 50 넘어가고 하면 예. 점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나와서 이제 하는 게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죠. 예,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존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거액의 돈을 들여서 자영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이게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낮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음, 영업을 제2의 직업으로 하는 게 예. 훨씬 더 리스크가 낮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제 자영업을 한다면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 건데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큰 돈이 이제 들어가고 그거 날아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돈을 어느 정도 시드로 유지해 가면서 내가 어떤 영업을 통해서 뭔가를 퍼포먼스를 낼 때까지 시간적으로 벌 수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거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하고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또 느끼는데 네. 근데 그렇게 단련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그냥, 있죠. 그냥 네. 좀 안주하고 그렇죠. 그냥 나오는 돈 딱 이렇게 받으면서 네네네.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하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 그렇죠. 네, 이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깨야 되는데 못 깨는 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대표님 강의하신 게 그런 게 주던 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멘탈 강화를 네. 해서 그 가두리에서 벗어나서 맞아. 야생에서 예. 살아가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야생에서 같은 살아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결국 그걸 계속 자가 동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자가 동력을 하셔서 계속 활동을 더 남다르게 하실 수 있는지 뭐 자신만의 비법 네. 혹은 뭐 철학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번에 세 번째 책에다 요 내용을 좀 쓰려고 하는데 예. 현장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예. 오늘 영업을 나가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 어제 술 먹었어. 그럼 탁 떨어지죠. 예. 그리고 뭐 가정에 불화가 있어. 그럼 또 컨디션 갖고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현장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제 방법은 뭐였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내가 이대로 사무실에 앉아 있어 편하게. 그러면 내 몸은 편하겠죠. 근데 최악의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 당시 저 같은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그럼 내가 이대로 계속 실패하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결혼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생각했을 경우에
미래가 암담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움직여야 된다는 저는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지금 움직였던 거였죠. 네. 계속 뭔가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모든 상황도 다 활용을 네네. 해내시는. 그럼요. 네. 인생이 버릴 게 없어요. 네, 버릴 게 없네. 네, 다. 제가 네. 우유 배달하다 잘리고, 네. 택배하다 관두고, 건강식품 판매하러 갔다가, 그때 막 4-5시간을 걸려서 갔는데, 한 개 팔아가지고 10,000원 벌고 오고, 막 그랬던 세월이 오래된,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서럽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깨달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정말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벽에 일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유가 이제 이렇게 배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하신 분들 많이 볼 때마다 저는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는 측면으로 대표님께서 이 영업에 좀 확신을 못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신 없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진정성 있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좀 정리해 주시면서. 제가 24살 때 영업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49이니까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의 반을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적지 않게 분명히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영업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확률 세일즈를 하셔야 돼요. 확률 세일즈. 네. 비즈니스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좀 표현하자면 그 바다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보면 낚시하는 분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낚싯대는 한 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 갖고 낚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씩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 낚시를 하나 가지고 하는 사람과 낚싯대를 5개 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겠냐 이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확률 세일즈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을 그대로 믿고 내가 영업을 했다. 여러분 영업에서 성공 못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됐던 겁니다. 영업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의 니즈예요. 니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의 회사 아이템 서비스에 대한 이 고객의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10번 찍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니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는 사람인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밖에 강남에 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아이템 회사 서비스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 밖으로 벗어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귀신이어서 그 사람만 콕 집었으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면 바로 반응할 텐데 우리는 사람일 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양을 통해서 질을 만들어내는 확률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저도 뭐 양으로 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 똑같이 대표님도 아마 느끼실 건데 내가 점쟁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양을 늘리라는 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양을 계속 늘려서 하다 보면 딱 그걸 더 귀신처럼 찾는 거죠. 감각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있습니다. 양을 늘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감이 생길 수 없다라고 없죠. 저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고수분을 모시고 이렇게 정원옥 대표님하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그럼 지금도 인생 절반은 뭐 이상 영업하셨는데 뭐 평생 하시겠죠? 그렇죠. 뭐 앞으로 제일 좋은 게 저희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60, 70이 돼도 네. 하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90 대도 예, 할수 뭐 있고. 90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커리어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직업이 쌓아갔을 예, 때 예, 예.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대표님이나 저나 예. 우리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래야만 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감사합니다. 계속 저도 뭐 영업 한복판에 있을 거고 네. 대표님도 그러시니까 자주 뵙겠네요. 아,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원옥 대표님이 하신 이 말씀들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나올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음미해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다 습득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